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신통 기획을 빙자한 약간 재개발에 대한 서대문 전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길게는 이것도 길게 하려면 한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하는 것으로. 구청장, 이성원 구청장이 되기 전에 서대문구의 이 재개발이 한 30몇 개였대요. 20몇 개나 30몇 개였대요. 2년 사이에 58개가 됐답니다.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30몇 개까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성원 청장의 인터뷰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제가 오기 전에는 취임 초기에는 30몇 개였는데 작년 말에는 55개라고 얘기하고 다니다가 올해 초에 또 인터뷰 보니까 58개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의회에서 있을 때 받았던 자료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본인이 이제 더 네. 자료를 확인했을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재개발 만능론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 다 좋아지는 거다,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그 정책 포지션이죠. 그죠. 네. 예전에 이제 서대문 의뢰 정두원 의원이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그때는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서대문에 이제 그때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서대문 천지개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제 뉴타운을 했던 거고 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어쨌든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돌아봤을 때 그때 이제 뉴타운 일종의 이제 바람이 불 때 또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지적을 많이 했던 게 분담금이 이제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네. 원래 혼집 주면 새집 줄게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였죠. 불가능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뉴타운을 하고 났더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했어요. 원주민들이 얼만큼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그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한 17% 정도만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더라. 6분의 1만.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게 뉴타운이 누구를 위한 뉴타운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좀 견제하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공사비 자체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저는 꼭 전쟁 때문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이제 우리 청소년 센터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만들 때도 그때도 한참 중국발 이제 그 자재값이 그치. 폭등해가지고 원래 코로나도 있었죠. 코로나도 있고 원래 만들려고 건립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훨씬 늘어졌거든요. 거의 한 1년 정도 더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져 버린 거죠,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자재값이 이제 더 폭등해 버리고 꼭 서대문구만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련된 이런 공사하는 것들이 자재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니까 이제 계약했던 건설사하고도 지금 이제 계약을 끝내 어쩌네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잡음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재개발은 필요합니다. 재건축도 필요하고 노후가 됐으면은 새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뭔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이성원 청장도 그렇고 약간 너무 이게 그립감을 자기들이 세게 쥐고 가는, 이게 민간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나 이런 토지주들이 있는 것인데 너무 그립감을 자기들이 세게 쥐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정치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뉴타운을 입안하고 혹은 재개발 재건축 입안하고 진행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정치적 행정적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본인 임기 내에 끝내냐 안 끝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일종의 이제 자기 치적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센터 제가 이렇게 제안도 하고 예산도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만들고 디자인도 같이 이제 의견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가 바뀌었죠. 네, 결국 이제 최종 건립 딱 될 때는 제 임기가 아니고 다른 때 되니까 제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꼭 제가 다 완성하지는 못하다 보니 이건 제가 했습니다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다고 좀 안 했습니다 할 건 아니지만 공공산후조리관도 이렇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신 임기 때 뭐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근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뭐 부가현 2구역만 해도 부가현 2구역 지금 이슈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 좀 어렵긴 합니다만 1+1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저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법 규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집 한 채를 더 주는 조건이 원래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의 90%로 주는 이게 이 차액이 한 3, 40%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 집 땅을 좀 넓게 있었던 이 조합원들이 아니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 거고 이 조합 측에서는 요즘에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분담금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고 이 좀 땅이 넓은 사람들 왜 근데 그러면 그 공사비가 높아지는 그 분담금이 높아지는 그거를 왜 다 우리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양측 다 저는 일리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중간에 이성원 청장이 거기에 가가지고 1+1+1의 조합원 분양가로 만약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관리 처분 인가를 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몇 구역이 그랬다는 거죠? 부가현 2구역. 이 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잖아요. 구청장이 이성원 청장이 얘기를 해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뭘 했냐면은 아예 1+1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한 채만 가져가라. 다. 그래서 뭐 좀 더 넓은 집은 넓은 평수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라. 1+1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없애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청장하고의 뜻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그냥 조합이 가버린 거죠. 관리 처분인가를 안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난리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구청이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정했어야 했을까? 저렇게 말한 게 맞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내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기 권한이죠. 권한이잖아요. 다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부가연동에서 활동할 때도 사업 시행인가까지 났었어요.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근데도 지금 이제 그때부터도 한 거의 14년, 15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리처분이 안 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긴 왔는데 15년을 기다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유리한 조건이면은 아니 빨리 관리처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2년 더 기다리실 수 있죠. 그 얘기를 조합에서 하고 있대. 아니 그러니까 자재값도 너무 높아지고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리처분 난다고 되게 바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아. 그 얘기를 조합체에서 하고 있대. 2년 후에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추진할 때 네. 정치적 함의가 또 뭐 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러면 그 추진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표에 대한 또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한 대로 이제 안 줄 거니까 그 리스크는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알죠. 그렇죠. 바보들이 아니니까. 2년 기다리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대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러네 진짜. 나 약간 진짜 소름 돋아. 그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지금 조합 측에서 2년 후면 우리가 구청장 바뀌고 관리 처분인가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2년 내에 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관리 처분을 줄 다른 구청장을 우리는 모색해 볼 수도 있다라는 함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거겠죠. 어쨌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립감을 계속해서 구청장이나 구청이나 서대문구청이나 구청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가 이렇게 막 세게 쥐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이제 방송국에 있는 이 신속통합개발 이게 이제 보통 누구 자료를 보니까 보통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대요. 평균. 근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2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짜리를 13년으로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앞에 2년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지 정비계획이 나오는 것까지가 약간 서대문구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국에 있는 이 동네가 한 5억 4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비 계획 그 안을 만들기는 안을 그렇게 만드는데 예산이 한 5억 4천 정도. 서울시 2억 7천, 서대문구 2억 7천. 그래서 5억 4천인데 근데 여기 난가리동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이 30%가 있거든요. 원래 기준점은 25%. 25%. 냈으면 여기서 이제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기 아니라 동대문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났었는데 동대문 25%, 26%를 냈고 동대문 서대문이네 또 공교롭게도 서대문은 30%를 냈는데 이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5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양쪽 다 드리겠다는 거죠. 드리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예산 낭비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 개발로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 재개발이죠. 네,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고 난다면은 투입해야 될 이제 근거는 뭐 본인들이 뭐 신통개발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데 만들었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 예산 투입하고 나면은 어떻게 회수를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업이 그대로 쭉쭉쭉쭉 가면은 뭐 투입된 거 대비해가지고 뭐 예를 기부 들면 체납을 기부 체납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임대 그걸로 더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안 갈 수 있는 취소 요건을 채운 동네에서마저도 그 돈을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대문 쪽에 혹시 이거를 들으실 분들한테는 좀 네. 미안할 수도 있지만 25에서 26이라면은 네. 근데 그분들도 더 노력을 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출 26% 반대로 냈다고 네. 하시니까 심지어 거기는 근데 구청에 25% 이상 내면 취소해주겠다고까지 했대요. 네. 근데 어쨌든 26을 냈다고 하니까 네. 구청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음. 좀 그럴싸하게 그림 보여주면은 좀 좀 이제 줄여줄 수도 있겠다.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닐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는 동대문은 뭐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서대문 같은 경우는 30%라고 했을 때 이제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5% 정도, 6%또 넘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50%를 못 넘고 있어. 서대문은. 그러니까 찬성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5억 4천 네. 이걸 썼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진행돼서 뭐 기부 체납을 그 정도의 가액에 비슷할 정도로 받는다. 그렇다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 이제 세수 누수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현 상황에서는 세수가 그냥 소비되는 구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게 약간 의문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도 뭔가 감사나 약간 이런 거에 안 걸리는 건가 나중에 추후에 이게 심지어는 이게 보이는 거냐 그림이. 여기서 30%가 넘었고 25%가 넘고 그래서 취소 요건을 서울시에서 정해준 거고.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이거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따 판단하시고 일단 우리가 5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정비 계획안을 들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30%한 번 더 판단해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찬성이 몇 프로를 넘어야 되고 그렇죠. 반대가 몇 프로를 넘으면 취소를 한다는 거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둘 다가 다 하나는 충족이 안 되고 하나는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비용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지출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냥 예산 낭비성이란 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비교했던 동대문은 뭐 5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넘고 26%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조는 지금 서대문 구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구청에게
이거는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좀 신중하셔야 된다. 차라리 뭐 예를 들면 한 번 더 여기에 찬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뭐 고스톱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은 50도 높고 이것도 넘으면은 자, 이 정도 됐으니 이건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제 가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는 지금 해제 요건이 됐고 하나는 추진 요건이 안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추진 요건도 됐고 해제 요건도 됐으면 이거는 이제 붙는 거니까 그때는 또 다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억울한 게 뭐냐면 원래 66.7%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는 정비계획안을 넘어가 등록한 게 3분의 2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50%로 완화시키면서 그러면서 25% 취소 요건을 새로 만든 거예요, 신설을.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여기서 내려주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사실은 동대문구 입장에서도 아니 여기로 그러면 그 전에 그걸로 따졌으면 여기는 66%못 넘었는데 여기 넘었다고 해서 25% 만들어 왔으면 이것도 되게 강력하게 조금 파워풀한 규정으로 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파워풀하게 안 봐주고 이거 50%그 야완화된 요건으로 해준다고 해버리면 이게 지금 계속 불만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 신통개발 이게 난가자 이동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제 당사자니까 이제 당사자성을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추진해야 된다, 네.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조합원들의 민의 조합원들은 없어요. 조합원들은 아직 없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이제 당사자들의 당사자들, 뭐 어쨌든 소유주들, 토지주들, 뭐 건물주들 이런 소유주들의 네. 이제 이 지금 비율 요걸로 봤을 때 이게 나타난 현상을 갖고 저는 행정적인 지금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쨌든 신통개발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가로정비 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구역에 또 이제 이 추진을 바라고 있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도 있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추진 열망은 저는 이제 높은 건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신통개발을 이 상태로 가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좀 더 젖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 차라리 이제 찬성하는 분들의 단지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수익성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진 과정에서는 그게 더 빠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약간 근데 기분이 나쁘고 되게 뭐 속상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정치인들의 치적으로 그냥 이제 치적 숫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환돼서 바라봐지고 있다라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통개발, 이 재개발 이거를 성공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장도 재선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뭐 최고의 그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재개발, 재건축 자기들의 재선이나 대통령 대선 가도 때문에 지금 여기 이걸 되게 약간 억지로 저는 그건 뭐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제 수준 같아서 뭐 그것 갖고 더 그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있어요. 서대문구의 이제 아파트 관련돼서 네. 뉴타운 우리가 한참 막 할 때는 서대문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이제 거의보다는 많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았고 당시에 이제 뭐 그때 한참 이제 꼴목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노후 주택도 많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제 추진됐고 많이 바뀌었죠. 서대문 자체도. 네. 그러면서 전체 제가 알기로는 주거 비율 중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한 6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도 지금 6%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과반은 넘었는데 지금 뭐 58개 지역에 이제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뉴타운도 두 군데 있어요. 2구역, 3구역. 그럼 포함해서 16개.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의 이제 고민할 지점들은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던 도로나 이런 것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용이 돼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뽑아가지고 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이제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뭔가
많이 내놓은 것처럼 아, 그렇지.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공의 땅을 가져간 거예요. 그만큼을 한쪽으로 몰아서 내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저는 그만큼을 다 내놨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음. 어쨌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아파트 소유주들만의 공간으로 여기는 이제 사적 소유의 땅이다라고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지의 요구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요 높아졌을 때 우리가 복지 시설을 그럼 만들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로만 이루어질수록 복지 시설에 대한 이제 유유지가 없어지는 거죠. 약간 저는 그리고 들으면서 약간 한심했던 게 설명 같은 게 들으면서 한심했던 게 뭐냐면 남가자동에 뭐가 없냐 이렇게 하면서 문화시설이 없다, 체육시설이 없다, 뭐 없대 뭐가 뭐 이런 게 없대. 오케이 콜 없지 뭐 극장도 없고 뭐 없잖아요 남가자동에.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겠대. 근데 재개발을 해서 그럼 나오는 게 뭐냐? 문화시설을 더 만들어주냐? 아니라는 거고 뭔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봐야 끼케야 약간의 공원, 녹지 조금 나오는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개발하기 위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시설이나 뭐 복지시설이든 뭐 체육시설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인데 그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 다 했는데 그래서 뭐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게 뭐 어디 뭐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뭐 딱히 그걸 해결되지도 않는 아파트 이걸 지어주면서 마치 재개발의 원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거 뭔가 되게 앞뒤가 모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기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 뭐 그런 그다음에 경로당 뭐 이런 것도 꼭 이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짓고 나면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구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물량을 이제 또 집중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복지 개념을 봤을 때도 복지 시설적인 측면, 복지 지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지점도 있고 아까 녹지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자기들 공간에서는 이제 적용도 하고 하니까 녹지가 이제 되죠. 근데 그 외에 봤을 때는 아파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녹지도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하냐고 외부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측면 이제 봤을 때도 사실 우리가 이제 상권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뉴타운 하고 난 다음에 상권이 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차량으로 그쵸. 많이 이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하로 내려가서 출퇴근하고 들어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 차 타고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오시고 이게 지역하고 지금 상생하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데 있어서도 아파트가 지금에 있는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에서 더 추진하는 거야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치지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용적률을 네, 이제 몰아준 거예요. 네, 네. 일종의 저층 주거지 있는 거를 이제 딱 집중해서 몰아주니까 이제 높아지고 이격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공원들이 생기는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추세상 30년? 뭐 한 40년 되면 또 그죠. 새로 짓겠다고 네.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뭐 500, 600 줄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층일 때는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네. 또 이제 분담금이나 이제 네. 일반 분양할 때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냥 300까지 받고 이러면은 뭐 가능한데. 네. 그러면 200짜리 받고 지금 이제 저기 뭐야 신도시들이 한 180, 200씩 받았대요. 그럼 거기 얼마 줘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높여질 어. 거냐. 마냥 높여줄 거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30년 뒤는 지금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는 잠만 자는 곳.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서대문 구청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아파트 많은 그 자치구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서대문보다 가용 예산들이 떨어져요. 어.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정 예산 빼놓고 네. 그 해에 어떤 이제 핸들링이 좀 가능한 예산. 그렇죠. 어. 이 예산에 꼭 써야 되는 거 예산 말고 우리는 올해는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써요. 네, 우리 네. 올해는 이런 건물을 짓고 네. 싶어.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아파트가 많은 데는 떨어진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많은 동네 구청장 혹은 단체장은 그냥 고정 비용 들어가는 거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세금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용 예산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보군요, 그게.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마냥 취등록세가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가 그렇게 해봐야 재산세.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상업지구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 유치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요청되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으로 바뀔 때 음. 진짜 잠만 자는 곳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벌어 오긴 하지만 또 소비도 여기서 안 한다면은 그치. 소비지도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서대문구라는 도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향후에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조금 뭐 또 정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길게 좀 이렇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한 5억 4천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저는 이거는 서대문 구에서도 네. 일종의 이제 정책적 토론이 음. 좀 깊숙하게 왜냐면은 지금 난가자 이동의 신통 개발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서의 이제 또 개발 문제까지 다 연결될 거니까 네. 좀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